네, 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능이입니다. 1.2 챕터 프롬프트로 AI와 소통하는 꿀팁 시간입니다. 앞에서 1.1에서는 AI가 이미지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형들이고, 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제공한 프롬프트, 즉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해가 아마 더 되실 것 같고요. 이때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그 예술 세계에서의 묘사의 정밀도와 동등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디테일한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생성형 AI 모형 같은 경우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또 AI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가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좀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세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예술 분야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거나 사고해 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프롬프트를 8단계로 세분화하고 좀 단계별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보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대생이고 공학 박사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구분화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8가지 방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현 방식을 정하고, 두 번째는 좀 이 이미지를 그 대표하는 메인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주제를 설명하는 그 부연 설명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비치고 있고 전체적인 색감은 어떠한지를 한번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떻게 어떤 뷰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고 마지막으로 스타일까지 넣어주게 되면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보통 초반에 AI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프롬프트 관련된 이렇게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8개 정도로 추리면은 가능한 것 같고, 제가 다양하게 시도해본 결과 이 표현 방식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도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SD나 뭐 다른 모형에서 이 포트레이트 그 표현 방식이랑 스타일을 지정할 때 그거 그 SD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나 레오나르도나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 모형을, 그러니까 필터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식이나 스타일을 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쓸 때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 6가지만 써도 결과들이 괜찮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밀하게 구성된 프롬프트는 좀 AI와 더욱 풍부하고 좀 명확한 대화가 가능하게 해주고, 좀 사용자의 의도와 창의성이 반영된 예술 작품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짧게만 단어들을 쓰더라도 멋지게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AI가 뽑아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본인의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8단계를 거쳐서 혹은 모형에 따라서 6개, 2, 3, 4, 5, 6, 7 이걸 이용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조금 더 이렇게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스트업을 해드렸어요. 이 표현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드렸는데, 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보면 사진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상화,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뭐 디지털 아트, 3D, 뭐 스케치한 거, 그냥 페인팅인지, 오일 페인팅인지, 아니면 워터컬러 페인팅인지, 아크릴인지, 손으로 그린 건지, 아니면 벽화 느낌인 건지, 아니면 모자이크인지, 이런 기존 표현 방식, 대표적인 표현 방식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아마 전자책에 보시면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고양이를 그려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 고양이, 또 귀여운 고양이를 메인 주제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풍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도시의 모습을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뭐 요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대 도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메인 주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책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 이 메인 주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고양이나 뭐 걸, 그다음에 드래곤 이런 것들을 많이 초반에는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AI로도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는 본인만의 메인 주제를 좀 가져가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으로는 이 메인 주제에 해당되는 어떠한 요소들 있잖아요. 이 메인 주제를 좀 설명해주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메인 주제 이 고양이라고 하면 어떤 고양인지 어떻게 생긴 고양인지 혹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고양인지 어디 근처에 있는 고양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AI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또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들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고요. 뭐 슈트를 입은 고양이 혹은 뭐 폭포 근처에 있는 고양이 아니면 뭐 벚꽃 나무 근처에 있는 고양이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해주면 메인 주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주는 건 이제 주변이에요. 백그라운드 혹은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그 피사체의 뒤에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 AI가 알아서 그냥 그 피사체와 제일 잘 어울리는 것들을 골라주지만 그렇게 되면 약간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고가 좀 반영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이 시각화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보는 거다 보니까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들이 어떠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정말 밝은 그 컬러를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파스텔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뭐 제가 좀 종종 써보는데 저는 이 리치 딥 컬러스 마스터피스 요 단어를 쓰면 꽤 색감이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한번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자책에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뷰인데 이게 뷰를 한국어로 어떻게 쓸까 되게 고민하다가 관점이라고 써놨는데 클로즈업 샷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슴 붙어 있는 그 미디엄 샷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나온 풀샷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완전히 가까운 익스트림 클로저 샷을 쓸 것인지 뭐 이런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뷰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제 구성되는 식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이 메인 주제, 부연 설명, 주변, 조명, 색감, 관점까지는 꼭 좀 잘 들어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비법 단어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아마 결과가 꽤 괜찮았던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넣지 않았는데 8번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스타일 하나 단어를 넣음으로써 결과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일도 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비법 단어들 뭔가 좀 결과가 조금 살짝 아쉽다라고 하면 이 비법 단어들을 좀 넣어 보시면 퀄리티가 조금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옥테인 렌더 트렌딩 온 아트스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HDR, UHD 뭐 이런 식의 좀 해상도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투 텍스트 투 이미지다 보니까 원래 이 UHD나 HDR이 같이 있었던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좋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결과가 좋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거, 뭐 로우 퀄리티라던가 뭐 텍스트 같은 거, 뭐 에러 났던 거, 뭐 잘린 것들 이런 것들 안 나왔으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뭉탱이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괜히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넣어보고 빼보고 하시면서 고민하시지 말고 초반에는 그냥 요거만 그냥 다 복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전자책을 이렇게 쓰고 펀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8,000% 넘고 거의 지금 9,000%
넘고 거의 10,000% 가까운 지금 펀딩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감사한 의미로 원래는 그 오픈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에게만 이 프롬프트 생성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라이트한 버전으로 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걸 쓰시면은 사실 원리가 똑같으니까 금방 해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현 방식, 메인 주제, 부연 설명, 주변 환경, 조명, 색감, 관점, 스타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에 페인팅 옆에 보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건 엔라이트 괜찮네요. 페인팅, 라이팅, 문라이트로 해놓고 색감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8가지 제가 원하는 것들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단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이제 복사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요 단어들을 가지고 가셔서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들을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들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히 그 프롬프트를 만드시면서 AI와 소통하시고 또 멋진 이미지들도 만들어내시길 바라봅니다. 네, 혹시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